안녕하세요. 저는 충청남도 생물로 26학년도 합격하게 된 합격생입니다. 저는 선택하게 된 이유하고 장점을 한 3가지로 들 수 있는데, 첫 번째는 좀 최신 강의였다는 점,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좀 체계적인 커리큘럼이었던 걸로 보여서 좀 장점으로 보였고, 세 번째는 좀 교수님의 자신감이었습니다. 이 자신감이 굉장히 좀 컸는데, 교수님께서 자기 따라오면은 소수라도 합격할 수 있다, 좀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모습에서 강의를 선택하고 그 부분에서 장점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일단 한 1월부터 4월까지는 교육학을 월요일, 화요일 해가지고 이틀 하고, 그 다음에 과학교육로는 토요일 하루를 하는데, 그 전날에 금요일 날 저녁에 문제를 다 풀고 들었고요. 나머지 이제 수요일, 목요일, 금요일 초반이나 일요일 이렇게 4일을 전공 생물에 투자를 했습니다. 그리고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 전공 생물에서 하루를 빼고 쉬었고요.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교육학 비중은 점차 줄여나가서 9월 달부터는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넘지 않게 공부를 하고, 그 다음에는 나머지 과학교육론을 한 3시간 한다 치면은 전공 생물을 6시간 정도로 하는 것으로 공부를 했습니다. 저는 일단 문제풀이하고 이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먼저 이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는 첫 번째로 교수님의 강의를 좀 배속을 빨리 해서 영화 감상하는 것처럼, TV 보는 것처럼 일단 먼저 들었습니다. 제가 노베이스다 보니까 그냥 필기를 하면서 하면은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먼저 한번 쫙 듣고,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교수님이 말하는 거나 아니면 필기하는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강의를 안 봐도 될 수 있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필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제 복습을 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문제 풀 때가 가장 중요했는데, 이 교수님이 어떤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 문제가 최선의 답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유의를 하면서 제가 선택한 답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유념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가장 도움을 받았던 부분은,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거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, 교수님께서 이런 이론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이론이 쓰이는데 라는 설명을 굉장히 좀 잘 해주셨고, 또 그거 바탕으로 제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는 교수님이 암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좀 많이 줄여주셨던 것 같아요. 교수님이 수업을 하면서 단계명이라든지 특히나 생명과학 교육 과정에 있어서 암기할 부분이 좀 많은데, 해당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단계명을 다 같이 한번 외워보자 하면서 교수님께서 먼저 본인이 외워보기도 하고,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도 저 정도는 외워야겠다 하고, 샤워할 때나 뭐 헬스장 갈 때나 뭐 평소에도 단계명 좀 외워보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고, 그런 부분에서 암기 측면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것도 아까 살짝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, 제가 만약 혼자 공부를 했다면은 문제하고 답을 구해도 이 답이 왜 이 답이 되는지, 특히나 뭐 처음에 나온 과학의 본성 같은 경우에 뭐 문제만 보면은 여러 과학자들이 협력해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다 모든 문제가 그렇게 보였거든요. 근데 교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이거는 이러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과학 지식은 가변적이다가 최선의 답이 될 수밖에 없다, 이런 식으로 문제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잘 짚어주시고, 또 답을 쓸 때 키워드를 이거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서, 그 부분이 없었다면 혼자 공부하기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도움을 받았던 거에서는 중간에 그렇게 흔들릴 게 없었던 게, 왜냐면은 교수님이 매 교시, 매 주차마다 좀 동기부여를 해주시는데,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크게 흔들릴 여지가 좀 없었던 것 같고, 근데 그 전에 교수님이 처음에 2월 달에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던 게, 시험 커트라인 보고 그 점수를 목표로 하지 말고 만점을 받도록 목표를 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서,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나올 거 안 나올 거 가리지 말고 매사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, 이런 부분에서 동기부여를 받았고, 또 이후에 이제 10월, 11월 달 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전념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, 그때도 교수님께서 자신이 임용 공부를 했을 때 추석 때 좀 독서실에 있었던 에피소드도 풀어주시면서,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교수님이 하는 것처럼 진짜 후회 없이 열심히 해봐야겠다,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중간중간 많이 받았던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.
먼저 수업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 김태희 교수님 2차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뭐 딱히 대면 스터디를 하진 않아가지고 온라인 스터디를 하면서 이 스터디원들과 함께 조건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, 그 다음에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구성주의로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지, 그리고 세 번째는 과학 개념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교과서에 있는 용어로 말해야 될 것인가,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원과 같이 답의 근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지 보는데, 뭐 예를 들어서 연수나 전문적 학습 공동체 같은 좀 뻔한 대답도 이러이러한 근거를 대면은 충분히 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, 또 익숙한 이런 연수나 전학공 같은 거를 사용을 하면은 다른 문제에서 제가 시간을 좀 더 많이 써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, 그런 측면에서 좀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충남에서는 실험이 있었는데, 제가 아쉽게도 뭐 학교 사정상 실험실을 빌리지는 못했었는데 그래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되게 도움이 되었어요. 어떤 거였냐면은 교수님이 딱히 실험을 하지 않아도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되게 많이 과정들도 자세히 나오고 있어서 그걸로 해도 좀 대비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고, 그리고 또 저의 준비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게 요즘에는 AI를 이용을 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. 이 제미나이나 GPT 그런 거를 통해서 실험에서 유의사항이라든지 주의사항 같은 거를 좀 충분히 스터디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현직 교사분들로부터 딱히 도움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이런 AI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공부 계획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, 저는 인강 교수님들의 커리큘럼을 다 따라갔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 이론 강의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반대로 계산을 해서 일주일에 몇 강의를 들어야지 완강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계산을 해가지고 하루 공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. 그리고 하루 공부 계획에서 이 정도가 끝나면은 그 뒤에는 좀 마음 놓고 쉬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제 공부 시간을 되돌아보자면은 한 9월 달 정도까지는 하루에 6시간을 넘긴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이것도 시간조차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기에는 9시에 독서실에 딱 착석을 해가지고 한 8시나 새벽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, 좀 이런 식으로 좀 압박감을 많이 받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오후 12시나 1시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좀 있다가 한 2-3시에 독서실 가가지고 한 3시간 정도 공부하고, 또 집에 와서 한 2-3시간 정도 뭐 밥 먹고 쉬다가 또 다시 가서 2-3시간 공부하고 다시 오고, 이러면은 한 새벽에 자기도 했거든요. 좀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스스로 느끼게 내가 임용에 전념을 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고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제가 하루에 할 일 자체는 다 끝내고 또 남은 시간에는 좀 충분히 잘 쉬어졌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에 달려야 될 한 9월달, 10월, 11월 이때쯤에는 되게 후회 없이 공부를 해가지고 뭐 9시에 착석을 해서 뭐 저녁 한 8시, 9시에 집에 돌아간다, 이런 것까지 마지막 스포트를 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좀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렇긴 한데 되게 불안감이 심할 거거든요. 뭐 저도 조금 그랬었고, 그래가지고 사실 쉬는 시간을 뭐 일주일에 하루 쉰다든가 2주일에 하루 쉰다, 이게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고 쉴 때도 좀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쉴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루 정도는 쉬어주는 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하루를 쉬어주면은 일주일이라든지 2주일 동안 또 공부를 열심히 전념을 할 수가 있고, 또 그거에 대해서 공부 효율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예비 선생님들께서도 충분한 휴식 시간을 언제나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모두들 화이팅!